공산주의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예. 그걸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장하고 뭐 제작자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DJ 기념 메달 책자 다 그래서 맡고 있는데 DJ 평점 가지고 사장 같이 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변호사 직견도 안 되고 가족 직견도 안 되고 그냥 가다 놓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풀어줘요. 쉽게 말하면 그때 1971년 4.27 대통령 선거는 DJ는 손발이 다 묶인 채로 DJ 선생님은 말을 잘하시거든 웃기고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선거도 하면 내가 장충 체육관에서 100만 모였다는 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김영욱이가 선거에 자유표하고 부정투표 아니었다면 DJ 당선됐다 71년에 김영욱이가 고백한 겁니다. 정보부장 출신 김영욱이가 고백한 거예요. 김영욱 고백하고 나오거든요. 그 대목에 이게 참 근데 이제 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혹시 여기 민주당 보좌관 지인들이 계시니까 민주당 잘 아시는 분들 저 민주당에 지금하고 똑같다고 난 보거든요. 71년 민주당이 그렇게 된 거는 민주당지 국민이 아주 잘 싸웠어요. 그때 저는 그 발제에 있으면서도 그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가입해가지고 선거 참관인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김정우 교수가 군에서 뭐 고생하셨다 하는데 저 강원도 간평인가 어딘가 거기 골짜기에 군부대 가까이 골짜기에 선거 참관 갔거든요. 가니까 내가 왜 여기 왔나 후회했어요. 소대별, 중대별, 대대별로 쫙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탁탁 세 사람씩 들어가는데 아유 그거 내가 앉아있어 뭐예요? 알겠죠? 내가 앉아있어 뭘 봐요 내가? 그 부정부패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갔다 와서 그 평을 냈어요. 완전 평을 냈어요. 이 선거는 악마가 성서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선거다. 괜히 우리가 가서 악마가 공정선거였다는 평균들을 주고 갔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 막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서도 뭐 전국에 몇백 군데를 선거 참관하고 가요. 아니 우리가 마치 뭐 공무원선거 뭐 지금이나 해준 것처럼 말이지. 야 참 그 배신감. 그때 DJ가 했던 말이 이게 국민 여러분들 뽑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그게 끝장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정말 청와대에 가서 나도 메달 하나 받는가 싶을 때는 말고 그게 됩니다. 바로 10월 17일 바로 휘인선포 거기서 벌어지 않습니까? 그걸 겪으면서 참 도대체 이 역사가 그리고 그런 비극을 겪어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1980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상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 군부는 절대 안 나온다 하고 안심해라 하고 근데 저는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 1979년 10월 초에 저는 이제 남현전을 잡혀가지고 대웅무실에 갇혀 있을 때인데 80년에 이제 안에서 이제 박정희 죽은 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나서가지고 하고 뭐 서울역에서 모여가지고 뭐 유명한 5월의 회전 서울역 회전 사건 그런 것도 그 안에서 다 듣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막 토론도 많이 했어요. 이미 전두환은 미국이 딱 찍어놓은 겁니다. 찍어놓고 이제 이거는 잘못하면은 JP는 그건 아예 안 되고 선거에서 DJ 아니면 YS 되는데 이거는 미국으로 봐서는 너무 충격이다.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박정희보다 더 독한 놈 내세워라. 그게 전두환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전두환이 물러납니까? 안 물러나죠. 큰 역사적인 안목을 보면 이제 탁탁탁탁 그림자가 너무나 간단히 맞춰져 버리거든요. 그걸 정치가들은 모르고 뭐 80년에 87년 이후에 선거 때 그때 저도 이제 석방에 대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보니까 참 가만이야. 도대체 우리나라 민주당들이 뭐 하는 건데 그렇게 고생하고도 저렇게 생각나 싶은데 그때 이제 아까 제가 1971년 선거 때 패배가 민주당이 있었다는 걸 했죠. 저는 이번 선거 윤석열 당선도 나는 가장 큰 책임이 나는 민주당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반대하려면 반대하세요.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를 많이 얻은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의 입입니다. 입 하나. 이재명이 뭐가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입 하나 아주 그랬거든. 그러면은 민주당이 거기에 뭐 100%까지 아니더라도 90%만 열심히 뛰어줘도 9% 나옵니다. 근데 선거 끝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이재명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예 정치에 퇴장시켜버리려고. 난 그걸 보고 72년에 했던 거하고 똑같다. 72년에 그 이철승, 유진산 그 사고라파들 당권 민주당 전통적인 당권파들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그거 보수파 강원 태극기 부대 앞잡이 될 때죠. 그 지속 지식파들 때죠. 이철승 의원은 그걸 야당 지도자라고. 그게 민주당 과거입니다. 이게 71년에 그 보사판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살아났다. 일관된 흐름은 뭐냐? 진보 세력을 안 받아주니까. 진보 세력을 안 받아주니까. 여기요, 조봉암 때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 민주당이 창당한 게 1955년이잖아요. 56년 선거를 앞두고 55년에 통합 야당 창당대회. 이건 뭐 공지한번 묻어져서 미안한데 김재원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정당 정치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면 할 때 인천 김성수, 그 다음에 김창수 이런 원로들이 통합하려면 조공합다 넣어라. 진보당 세력도 다 민주당에 포함시켜라. 시켜서 통합 야당, 딱 야당 하나 되야 된다. 그래야지 막강한 20만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누가 반대한 줄 압니까? 정면, 조홍원, 김준현, 변절장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홍원 참 착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조홍원도 대통령 출마해버렸습니다. 진보당서도 대통령, 부통령 출마자 돼가지고는 운동하고 시리키 장면 민주당선 두 대통령, 부통령 선거운동하니까 결국 이승만 요하는 보다 야당끼리 요하는 경우가 생겨요. 큰일 났거든요. 이래서 조홍환과 시리키는 조홍환 입당 찬성파였어요. 시리키가 최고음을 시리키가. 그러나 시리키 선생 참 우리나라 야당 다음 인물, 위대한 인물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결국 밑에 사람들 하도 반대하니까 못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제가 그 날짜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글에도 나와 있는데 1965년 5월 그게 5.15죠. 5.15인가 선거 5.15일 거예요. 그 선거를 앞두고 지방 뉴스 할 때 5월 6일에 아무도 몰래 조홍환과 시리키
몰래 비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5월 6일에 만나기로 호남 지역 어디에서. 근데 5월 5일에 신기 선생의 열차 안에서 신양마을을 서거했잖아요. 그 6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루만 더 살아도 하나가 사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공하면 자기 사퇴 의사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사퇴하겠다. 그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서 버리는 거거든요. 할 수 없이 사퇴를 못한 거예요. 병원에.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그러면은 이승만 쫓아내려면은 대통령 조공함 찍고 부통령은 장면 찍고 그걸 맞춰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민주당에서 우리는 다른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김준현 조공함 찍느니 이승만 찍겠다. 그게 우리나라 야당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면요. 제가 자료에서 글자 한 장 고칠 게 있는데 그 53쪽이에요. 53쪽 제일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한참 내려오다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끝줄에서 위로 세 번째 줄에 뒷날 조봉암 자신이 한 조봉암 조병옥으로 고쳐있어요. 조병옥. 뒷날 조병옥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 판단에는 만일 자유분위기 선거가 행해졌더라면 이 대통령이 받은 표는 200만 표 내외에 지나지 못하리라. 이때 이승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역사서들 종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압니까? 민주당이 장면을 당선시켜 준다는 장면표를 보장해 준다는 그 확약을 받고는 20만 부정표를 묵인해 줬다 그러죠. 그 당시 민주당이 어떻게 정오만 표를 무더기 표를 이승만 표 안에다가 샌드위치 표를 집어넣도록 묵인해 줬다. 조공은 그 너무나 잘, 조공은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조공이 보다 이렇게 들렸다. 그런 말하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슬픈 그 야당사 그 단면인데 저는 이런 단면이 저는 윤석열을 제3의 유신으로 보거든요. 제3의 유신 부활. 이승만 민간 독재나 박정희 군부 독재나 전두환 군부 독재나 이명박 재벌 독재나 박근혜 유신 부활 음모 독재나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세계 역사의 세계 정치 사상 유례 없었던 검찰 독재 체제 그것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차기 대권 주제까지 이미 거의 국민들에게 회자되도록 만드는 이 재산 그 유신 알고 뭡니까? 훨씬 더 악랄한 수법이에요. 제가 뵙기로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같은 거는 옛날 간첩도 그래도 조사 안 했어요. 어떻게 뭐 지금 몇 군데까지 했습니까? 압수를 뭐 얼마 전에 어느 정도 100군데 가거리 말고 이 사건 하다가 저 사건 하다가 저 사건 하다가 막 그냥 여기요 얘는 정보부가 무섭게 해도 간첩도 그래 안 했습니다. 기가 대봤자 친족들 뭐 아주 친한 친구들 몇이 그냥 가서 같은 수색하고 말지 그걸 압수해가지고 다 수색하고 관리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일단 기소해놓고 보는 거 무섭습니다. 왜? 저는 말하는 거는 이 유신독재 천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것이 제3 유신에 대한
예방주사가 바로 이 법을 없애는 거다. 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제3의 유신 독재가 버티도록 못하도록 저지해주는 역할이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수행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고, 오늘 이 오신 분들은 적지만은 널리 소문을 내서 꼭 제3의 유신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엄청난 숙제를 제3의 유신을 막아야 했던 과제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많은 시간을 프라우 생명으로 받고 또 1유신, 2유신 잘 저질하면 3유신은 나올 수 있겠죠. 예. 우리 끝으로 오늘 저희가 도출하긴 하지만은 유신 50년 청산 결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 교수님 모셔야 되는데 우리